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 인성교육에 대한 좀 흥미로운 접근법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질문 수업 수석교사이신 양경윤 선생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이 미덕 단어라는 게 어떻게 아이들 내면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걸 넘어서요. 단어 그 자체가 가진 어떤 힘, 거기에 주목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 같아요. 우리가 보통 미덕을 가르치려고 막 애쓰잖아요. 근데 양 선생님 자료를 보면 어쩌면 좀 더 쉬운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정 미덕 단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른바 버추 프로젝트의 52가지 단어가 그 열쇠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어떤 원리일까요? 네, 이 접근법 그 출발점부터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모든 아이들 안에는 이미 52가지 미덕이라는 보석이 존재한다. 이런 믿음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새로 가르쳐서 부족한 걸 채운다기보다는요. 이미 가진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이렇게 잘 닦아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뭐랄까? 원석 안에 숨겨진 보석을 세공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 협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그냥 같이 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또 어려움을 같이 인내하고 자기가 맡은 바를 다하는 책임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 또 힘든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까지 정말 많은 다른 미덕들이 녹아있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미덕 단어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자기 감정이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이게 또 자존감이나 그 회복 탄력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좀 추상적이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 몇 개만 반복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좀 쉬운 단어 위주로 활용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사용하는 언어의 폭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아는 단어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나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양한 미덕 단어를 접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을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랄까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셈이에요. 세상을 더 다채롭게 인식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아이들이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몰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뜻을 몰라도요. 네, 심리학의 점화 효과, 영어로는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아, 점화 효과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특정 단어나 개념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관련된 생각이나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커피 냄새 맡으면 갑자기 아침 식사가 떠오른다거나 그런 거죠. 실제로 정직이라는 단어를요, 아이들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짧게 보여주거나 자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이후에 아이들이 뭔가 선택을 할 때 더 정직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일종의 행동 스위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신기하죠? 와, 진짜 놀라운데요. 단어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재화하는 그 과정 이전에 그냥 단어 그 자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니 이건 교육 방식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상당히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중요할까요? 핵심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교실 환경 곳곳에 미덕 단어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여두거나 아니면 칭찬이나 격려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좀 구체적인 미덕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와, 이 문제 진짜 어려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너의 끈기가 정말 멋지다. 라거나 아니면 친구 의견을 그렇게 잘 들어주는 너의 경청하는 자세 덕분에 우리 모두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요. 아, 구체적으로요? 네. 중요한 건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꾸준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미덕 단어를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련된 긍정적 행동이 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 목록을 막 외우게 시키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덕 단어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고 나아가서는 자기 인식이나 교실 전체의 분위기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이거 정말 강력한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양경윤 선생님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이 미덕 단어. 단순한 어휘 목록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행동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어떤 심미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 특히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이 중요하다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당신은 스스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시나요? 혹시 그냥 착하다, 좋다, 뭐 이런 좀 막연한 표현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의식적으로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미덕 단어를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게 당신의 인식이나 관계에 어떤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지 관찰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겁니다. 네, 좋은 제안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단어에 정말 이런 무의식적인 점화 효과가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매일 그냥 무심코 주고받는 그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미덕 단어의 힘만큼이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